하지 말고 성냥스럽게 웃어주는 그 얼굴이 언제나 나는 좋아요. 찡그리면 나를 싫어요. 살면 전라도 영광에 사는 선비가 흥선대원군을 찾아왔어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찾아왔는데,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에 왕을 쥐고 흔드는 왕보다 훨씬 높은 그런 최고의 권력자다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래 찾아와서 큰 절을 흥선대원군인데 이 선비가 했어요. 하니까 흥선대원군은 계속 사람들이 찾아오던 걸 보니까 별거 아니다, 니도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대꾸를 안 했더니만은 또 이번에 다시 절을 한번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 흥선대원군이 야 이놈아, 내가 죽은 사람인 줄 아냐, 이 막대 먹은 놈아, 어디서 그따위 행동을 해, 이렇게 하니까 아주 천연스럽게 이 선비가 제가 처음에 인사드리는 것은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인사드리는 것은 이제 물러나겠사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거 특별한 놈이구나 싶어서 벼슬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그 신천지 교주가 나오셔서 보니까 큰 절을 2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보니까 저 절을 하는 거는 보통 죽은 사람인데 2번 하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떠올랐어요. 오늘이 우리 아버님 제사입니다. 그래 보통 이제 저희 7남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해마다 구미도 있고 또 포항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번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오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가 그냥 제사 준비를 해서 오늘 저녁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국이 이렇게 굉장히 문제고 전 세계로 이게 확산이 되어 가는데, 지금 사망자 수가 거의 50명 정도 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리 같은 데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태리 같은 데는 왜 그리 많이 죽느냐 제가 생각을 했더니만은, 우리나라보다가 노인 인구가 비율이 배 정도 높아요. 지금 일본하고 이태리가 초고령화 사회래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우리보다가 한 배 이상, 일본은 배 이상, 그리고 이태리도 한 배 정도 우리나라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그 기저질환이 많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에 죽는 사람이 작년 기준으로 한 810명 정도가 매일 죽었어요. 작년 통계청 자료를 내가 며칠 전에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810명 정도가 죽는데,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60명 이상 돼요. 폐렴으로 매일. 한 달에 1800명 이상이 폐렴으로 죽습니다. 폐렴도 세균이나 대부분이 세균이고 또 바이러스성 폐균, 바이러스로 인해가 죽는데, 그래 죽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A, B, C 그 3가지가 있죠.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도 1년에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된대요. 그것도 거의 하루에 7, 8명씩 독감으로도 죽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좀 위험한 게 굉장히 전염력이 굉장히 빠르고 잠복기가 짧다 보니까 전염력이 굉장히 빠르고 또 증상이 없어도 또 전염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폐로 하기도 폐에 이게 침범을 해가지고 폐를 손상시킨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의 일종이니까 대체로 감기처럼 이렇게 낫고 지나갈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을 안 써도 우리 자체 몸속에 이제 면역 시스템이 가동을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들을 다 퇴치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몸이 너무 약한 사람들,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이런 분들은 참 위험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21년 동안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에서 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도 의사 선생님들하고 임상시험도 같이 많이 했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 병이라는 게 이제 감염성 질환, 몸 안에서 생기는 비감염성 질환은 뭐 몸의 이상세포로 인해 생기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천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암, 관절염 같은 이런 몸속에서 생기는 질환은 감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내인성 질환, 즉 몸 안에서 생기는 병인데, 감염성 질환, 밖에서 이제 뭔가 물질이 들어와서 생기는 질환이 겁이 나는데,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다 우리 면역 체계가 가동을 해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게 크게 네 가지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이제 세균이고, 둘째가 바이러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펑거스, 곰팡이, 무좀 같은 진균, 곰팡이. 그 네 번째가 기생충.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대충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원충류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네 종류인데, 그 중에 제일 흔한 게 세균이고, 세균으로 인할 제일 어떤 큰 사고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세에 보면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마침 닥터 프레밍이라는 의사가 세균을 죽이는 약을 개발했죠. 그게 바로 페니실린인데, 이게 바로 항생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항생제가 바로 세균을 두드러 잡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은 항생제로 대부분 다 치료를 다 돼요. 그 13세기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막해가 검은 반점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이렇게 사람 시신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갔던 그 페스트, 그 흑사병이라는 것도 지금 항생제 스트랩토마이친 이 항생제를 쓰면 치료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별로 겁나지 않는 그런 병이 됐습니다. 그 세균을 잡는 이런 약들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페니실린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파졸린으로 대표되는 세파로스포린계 항생제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미노그리코사이드계 항생제라고 가나마이신, 겐타마이신, 또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테레마이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또 그 밖에 키놀론계 항생제, 이제 항생제들이 많이 개발돼가 세균은 다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슈퍼 세균이라가 슈퍼 박테리아라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항생제가 개발이 많이 돼서 잡을 수가 있는데, 문제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말씀드렸다시피 5,000종 정도 되는 이유가, 이게 자꾸 옷을 바꿔 입어요. 자꾸 변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옷을 바꿔 입었다 보니까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이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것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보는데, 이번에 생긴 것은 이제 생전 처음 발견되는 또 옷을 갈아입은 바이러스고, 특히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력이 빠르고 무증상으로 또 감염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상기도에서 하기도로 내려가 폐에 감염을 시켜서 폐를 못 쓰게 하는 그런 이제 무서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감염자 수가 늘다 보니까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차단을 하고 있다는데 일본에서 가까운 일본에서도 차단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맞서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역시 차단을 하는 그런 맞대응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세 사람이 아프리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무인도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바로 식인종이 사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식인종 섬에 들어가게 돼가 식인종이 이제 붙잡혀서 잡아먹히게 됐어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빌었어요. 그렇게 비니까 이 식인종이 그러면 곤장 100대씩 때리겠다. 곤장 100대 보통 맞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곤장 100대씩 맞는데 한 가지씩 소원 들어줄게 이랬어요. 그래 덩치가 제일 큰 미국 사람이 나는 그러면 곤장을 맞는데 방석 3개를 등에다가 대달라고 했어요. 그래 방석 3개를 대고 식인종이 곤장을 내리치니까 20대가 넘으니까 이 방석이 터지고 30대가 넘으니까 피가 튀고 늦게 완전히 목숨만 겨우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그걸 봤던 두 번째 일본 사람이 나는 침대 매트리스를 3장 대달라 이랬어요. 침대 매트리스를 대고 때리니까 50대 때려도 괜찮고 80대 때려도 괜찮고 100대 때려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100대를 맞고 나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 일본 사람이 나는 역시 모방의 천재야 이랬어요. 그걸 딱 보고 있던 이제 한국 사람이 마지막으로 맞게 됐어요. 한국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일본 사람을 내 덩다리에 얹어달라 했어요. 참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참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라고 누가 표현을 했듯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앙금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인들은 36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물론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 때 7년 정도 임진정유재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반면에 중국은 13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정말 애를 먹였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수없이 공추를 갖다 바치고 처녀를 갖다 바치고 온갖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 또는 형제의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달림을 받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왔는 바이러스인데 여러분이 이 집에서 지금 저도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집에서 하는 운동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하는 운동 중에 제일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게 108배 그런 게 있어요. 108배. 저는 108배를 이걸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 운동이 되고 굉장히 다리 운동, 허벅지 운동에도 좋고 인터넷에 보면 108배 하는 요령이 있어요. 그거 해서 잘하면 무릎 관절이 손상이 안 되고 오히려 무릎 관절이 더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걸 하시고 그보다 더 쉬운 게 뭐냐고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어서서 발을 구르고 몸을 흔들고 박수를 치면서 하는 박장대소를 하면 온몸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65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30개 이상 300개, 400개까지 근육이 움직여서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 효과, 근육의 움직임이 많은 운동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바로 웃음인데 웃음은 그 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큰 면역 세포들을 강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몸에 결국 바이러스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면역 세포입니다. 결국 면역 세포가 우리 몸에 면역 T세포, B세포, 수지상 세포, NK 세포, 소식 세포, 대식 세포 이런 세포들이 결국
바이러스에 대해서 힘을 못 쓰도록 만드는 바로 이게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약공장과 우리 몸에 제일 좋은 명의가 바로 우리 몸속에 있다. 이 몸속에 약공장과 의사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웃음입니다. 여러분 웃어서 건강하게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웃음 논문 박사 권영복 박사였습니다. 칭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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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벙글벙글 웃어주세요. 화내지 말고 건강스럽게